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수많은 색으로 가득합니다.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색은 우리를 경이롭게 하죠. 바람과 태양이 사막에 다양한 색을 입히고 숲과 물은 다채로운 물색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색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연이 빚은 총천연색 작품을 찾아 남태평양의 초록빛 섬나라 뉴칼레도니아로 떠납니다. 뉴칼레도니아는 남태평양의 섬나라입니다. 전 국토의 60%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죠. 남태평양의 상징인 푸른 바다에는 수많은 화려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뉴칼레도니아의 자연은 뜻밖의 색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뉴칼레도니아라고 생각을 하면 단연 떠오르는 게 아마 이 하트 모양의 경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도 형태도 이렇게 하트 모양이지만 그리고 서로 다른 색상들이 이렇게 구별돼서 나타내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장의 항공 사진으로 유명해진 초록색 하트 모양의 숲 보이 하트. 자연이 만든 신비한 색의 결정체입니다. 보이 하트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뉴칼레도니아 북서쪽 해안의 보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봉주, 봉주. 뉴칼레도니아 북부는 원주민 카낙족의 땅입니다. 지금은 프랑스령이지만 카낙족은 3천여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물이 동그랗게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로로 펼쳐지면서 물고기 못 잡고 있어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카낙족의 삶은 푸른 바다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나도 안 되는구나. I would like to go to the Heart area. Can you go there? No? No? That's why. Pas de chemin. Pas de chemin? Il n'y a pas de chemin pour rentrer, c'est sale. Il faut les tuer. C'est trop haut. Pas de route. C'est dangereux.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The mangrove is too high. 아하. 간신히 마일란을 설득해 길을 떠납니다. 뉴칼레도니아 서부 해안은 24,000평방미터가 넘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쪽 연안 지역에 맹그로브 숲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파도를 직접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그 맹그로브 숲 앞쪽에 산호초띠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파도를 더 많이 막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맹그로브 숲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고 산호초지대 덕분에 바다는 늘 푸르고 잔잔하죠.
It is very beautiful. It's the chemise. Chemise. The wedding. Wedding. 딴 딴따단 딴딴따단. 바다를 달려 숲의 입구에 닿으면 이제부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강에서 내려오는 이제 황토빛에 이제 물들이 내려오고 이제 바다 색깔이랑 이제 두 개가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울창한 맹그로브 숲이 펼쳐지는데요. 맹그로브 숲의 다양한 초록색이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하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완벽한 하트 모양의 초록색 심장, 보이 하트입니다. 하지만 하트로 다가가는 길은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C'est dangereux parce que c'est petit le chemin. Pas moyen accéder à Mango. Dangereux. 맹그로브들이 너무 촘촘히 있어가지고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수로를 찾아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트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는데 긴 강에서 입구를 찾기 쉽지 않겠네요. 갈수록 좁아지는 수로와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뭔가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걸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 위치 들어가는 위치 파악한다고 누가 캔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지금. 하트의 생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달아놓은 깡통입니다. 수심을 좀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우. 어우. 4m 나오겠는데 이거 지금. 와, 이 4m라서. 잠깐만요. 깊은 강이지만 다행히 발을 디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밑에 이제 식물들이 썩어서 만든 뻘층이 있긴 한데 한 30cm, 20cm 정도밖에 안 돼요. 요 바로 앞은 한 4m씩 이래 되는데 여기는 한 30cm? 괜찮아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간 과학자들이 발견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하트의 심장이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여기 맹그로브 열매가 있네요. 라이조포라 스틸로사 종은 염도가 비교적 낮은 장소에서 그리고 육상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사는 종이라서 이 주변에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들이고요. 하트 주변은 바다에서 들어오는 물로 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하트 모양을 이루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중심부로 더 가까이 가봐야 할 것 같군요. 한 20m 앞이 이제 식생들이 다 바뀌는 그 경계선인 것 같아요, 지금.
중심부로 들어가면 숲의 색이 확연히 달라지고 갈수록 나무의 키가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드디어 하트 형태 경계까지 딱 왔습니다, 지금. 하트 경계선 안쪽에는 키 작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하트 안으로 모이면서 염분이 더욱 짙어지기 때문인데요. 염분의 농도 때문에 살고 있는 나무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죠. 붉은 맹그로브라고 부르는 게 수피를 벗겨보면 빨간색이 보여요. 대신에 여기 있는 거는 회색 맹그로브라고 해서 껍질을 벗겨도 회색깔, 그리고 겉 형태도 지금 회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염도가 높은 곳에서 잘 사는 종, 이쪽은 약간 염도가 낮은 곳에서 사는 종 막 있는 염도가 낮은 하트 바깥쪽에 사는 밝은 초록색 맹그로브 잎과 염도가 높은 하트 안쪽에 사는 짙은 초록색 맹그로브 잎은 색과 씨앗의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계를 구별하다 보니까 이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부부 관계로 보면은 관계가 조금 나쁜, 뭐 저쪽 방 좋아하는 사람, 이쪽 방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사랑의 형태를 띠는 굉장히 특이한 장소입니다. 사는 환경이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만나 우연히 하트 모양을 만들었다니 참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1942년도에도 이 장소가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 한 100년 정도? 그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쪽 아비센니아 있는 종들이 만약에 염도가 낮아지면은 저쪽에 바깥쪽에 있는 라이조포라 종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트 모양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싸움을 이겨버리는 거죠. 지금은 팽팽하게 두 개가 싸우면서 경계를 만들지만은 결국엔 나중에 저쪽 바깥에 있는 종들이 싸우면서 이겨버리면은 이 하트 모양도 사라지면서 사랑도 깨지겠죠, 이게. 때론 공존하고 때론 경쟁하는 생명들이 만들어낸 뉴칼레도니아 초록색 심장 보이 하트.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감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이자 기적이 아닐까요? 맑았던 뉴칼레도니아에 거센 사이클론이 몰려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람에도 물색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너무 깨끗해요. 이게 깨끗한 상태에서 바깥쪽에 산호초들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섬도 있고, 그래서 파도들이 강하지 않고, 그리고 불이 이렇게 흔드는 게 약해서 물색깔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4년 만에 찾아온 사이클론을 반기는 듯한 뉴칼레도니아 사람들. 예상치 못한 강한 사이클론을 마치 재미있는 놀잇감이라도 만난 듯 신나하는데요. 사람들은 바다로 나와 파도를 즐깁니다. Samedi matin à la plage. Donc on vient baigner le samedi matin avant de faire le travail de la journée. Tout simplement, hein. Donc ça fait l'air toi qui va nous arrêter. Voilà, tout simplement. Merci. 이것이 뉴칼레도니아인들이 언제나 푸른 바다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거친 폭풍이 그친 후 숲은 막 세수라도 한 듯 진한 색으로 살아납니다. 거친 비바람에 떨어진 꽃들이 지천인데요.
파란색이 더 돋보인다 할까 이게? 확실히 어떻게 하면 남한테 잘 보일지를 알고 있는 꽃들인 것 같아요. 탐스러운 꽃잎에 짙은 주황색이 아주 강렬하죠. 수줍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그리고 소개하려고 그런 꽃들이 대부분이죠. 열대 우림 지역 같은 경우에. 초록색과 대비를 이루는 강렬한 원색. 짙푸른 정글에서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한 뉴칼레도니아 꽃들의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푸른 숲과 대비되는 또 다른 화려한 꽃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굉장히 강렬한 색의 이비스코스가 녹색깔 바탕에 이렇게 딱 피어 있는데 이비스코스는 뉴칼레도니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식물종이에요. 대신에 보시는 거는 아침이라서 이렇게 꽃을 활짝 피웠지만 밤이 되면 수줍게 다시 꽃잎을 닫는 재밌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히비스쿠스의 화려한 색은 카낙 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봉주? 봉주? 히비스쿠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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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Ah, les cheveux? Les cheveux? Non. Ah, ça. Star? Chat? Écharpe. Écharpe? Ah, C'est un bout de tissu. 타입? 아하. 색깔을 맞추신 것 같아요. 장바구니도 흰색에 파란색, 화이트, 블루. 이게 화려한 원색을 좋아하는 카낙족의 특성이 옷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Voilà, la robe mission. Aujourd'hui, je porte une robe mission. Et la robe mission vient des premiers missionnaires. Quand ils ont débarqué ici en Calédonie, ils leur ont donné une robe comme ça. Cette robe mission, mais en blanc. Voilà. Après, au fur et à mesure du temps, on fait de la couleur. C'est pour faire joli, c'est tout. 오랜 세월 동안 뉴칼레도니아의 일부로 살아온 사람들. 뉴칼레도니아 자연의 색을 닮아 있습니다. 봉주. 뉴칼레도니아인의 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 염색 공장을 찾았습니다. 역시 화려한 원색이 눈에 띄네요. 꽃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예쁘네요, 이거는. Hibiscus. 아, 이비스쿠스. 역시 가장 인기 있는 문양은 뉴칼레도니아인이 사랑하는 히비스쿠스입니다. 이곳에서는 문양이 그려진 틀에 흰색 물감을 발라 찍어내는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Avec Denis, pour les couleurs, on a déjà dit que le bleu signifie la mer, le rouge pour la terre, il y a aussi le jaune qui reflète le soleil aussi, et le vert pour la nature en général. Et c'est principalement ces couleurs-là qui plaisent beaucoup aux personnes. Les couleurs sombres aussi comme le marron, mais ça n'a pas vraiment de signification. 색은 물론 문양 또한 자연의 것을 응용하는데요. 아, Just lines. That's the design when the people from the Pacific draw it, they usually use.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자연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카낙족의 생활상을 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뉴칼레도니아의 푸른 바다를 떠올리는 파란색을 골라보았습니다.
얼굴 모양을 이렇게 문양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상징성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파란색의 천에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프린팅을 해놓으니까 훨씬 더 두드러지고, 그리고 문양의 의미도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뉴 칼레도니아의 푸른 바다를 담아가는 기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 블루리버 파크로 향합니다. 뉴 칼레도니아 최대의 원시림에 자리한 인공호수 야떼는 어떤 독특한 색을 보여줄까요? 저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이 야떼 호수를 굉장히 멋지게 비추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블루리버 파크는 2억 2천만 년 전 주라기 시대의 원시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블루리버 파크 중심부 고지대에 자리한 야떼 호수 주변은 놀랍게도 붉은색의 땅인데요. 소리가 들리세요? 이게 되게 금속이 많은 돌이다 보니까 이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좀 예뻐요, 이것도.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소리라고 할까요, 이거는? 다른 돌보다는 훨씬 더 반짝거리고, 그리고 산화된 이 붉은색을 이렇게 벗겨내면은 안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반짝이게 보입니다, 이게. 니켈과 철분 등 광물질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수 주변의 붉은 땅에는 하얗게 말라 죽은 나무들이 흩어져 있어 독특한 풍경을 만듭니다. 붉은색 토양이 가지고 있는 금속 때문에 원래 나무들이 길게 못 자라고, 원래 낮은 식물들만 자라는 곳인데 물이 차면서 이제 물이 수위가 올라가는 데까지 자라던 나무들은 죽어가지고 저렇게 흰색으로 물 사이에 이렇게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1959년 근처에 댐이 생기면서 나무들이 물에 잠겼고 물에 잠긴 숲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물에 잠긴 나무들은 이미 죽었지만 썩지 않고 단단히 박혀 더욱 하얀 빛을 발합니다. 인상 깊게도 붉은색을 나타내는, 죽음을 나타내는 붉은색과,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파란색, 그리고 녹색깔이 함께 되면서 매우 인상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거센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비 올 때 가장 아름답다는 야떼 호수는 어떤 색을 선사할까요? 비에 젖은 땅의 붉은색이 호수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야떼 호수 주변에 검붉었던, 붉었던 그 토양들이 비를 맞으면서 약간 색감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특히 강과 만나는 가까운 곳에서는 붉은색의 물감이 물을 만나서 이렇게 흐려지듯이 그레디언트를 주면서 굉장히 매혹적인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붉은 땅이 푸른 호수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듯한 풍경. 비에 젖은 야떼 호수가 만드는 뜻밖의 색은 뉴 칼레도니아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땅과 하늘과 강이 이루는 조화,
숲속 깊이 감춰진 초록색 심장, 그리고 화려한 꽃들의 유혹, 뉴 칼레도니아가 만든 세계 향연은 계속됩니다. So distracting, am I overreacting for feeling this way? And ever since I met you, I can't keep my attention.